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입니다. 오늘은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늘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자존감을 높일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또 엄마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자존감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낮추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도 성장해야 된다입니다. 아이들은요,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하죠. 만 2세가 되면요, 아이들이 자존감이라는 것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세 때가 되면은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자율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자율성이 생기게 되면요, 그때는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것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합니다. 자, 엄마 놀이 할 때도요, 내가 이거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엄마가 이때는 자율성이 형성될 때구나. 그래서 아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 줘야 되겠죠.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겠죠. 아이가 내가 해볼 거야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아이고 조그만데 엄마가 해줄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요, 아이는요 자율성이 형성되지가 못해요. 자율성이 형성되지 못하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존감도 낮아지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럴 때 우리가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가게 되면은요, 주도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대장해보고 싶고요. 자, 엄마 놀이 할 때도 내가 엄마하고 다른 사람은 뭐 아기도 시키고 강아지도 시키고 동생도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주도성이 형성될 때는 엄마가 이때는 아이가 주도성이 형성되고 싶구나, 그거를 지지해 줘야 되겠죠. 아이가 이렇게 자율성이 형성되고 주도성이 형성되고 이렇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커가는 것처럼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입니다. 자, 아이는 점점 커서 성인이 돼 가는데요. 엄마는 어때요? 매일 똑같은 양육 방법으로 한다면 아이의 자존감은요,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은요,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성장하며 부모도 성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라입니다. 자존감과 놀아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신데요. 아이들이 놀 때 어떤 표정일까요? 자, 논다는 건 어떤 걸까요? 놀 때는 아이들이 막 웃게 되고요, 즐겁게 되고요, 행복하죠. 자, 특히 엄마하고 함께 놀 때는요, 아이들이 더 이제 즐겁고 재미있어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엄마 나랑 같이 놀아줘. 엄마 나랑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할 때 아이와 충분히 놀아주지 않고 어떤 어머니들은요, 그래 막 색깔 맞추기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무슨 색이야? 자, 이거 숫자 뭐야? 이거 놀아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놀아주는 거와 학습을 혼돈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놀아주는 거는요, 그냥 즐겁게 놀아주는 겁니다. 자, 아이가요, 주도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엄마를 뭐 이기기도 하고, 게임처럼 하기도 하고, 게임이 없이 그냥 막연히 그냥 놀이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아이와 충분히 놀아줄 때 잘 노는 아이들이요,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놀이할 때 아이들이 즐겁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잘하네? 내가 재미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많이 웃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의 자존감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학습으로 연계시키지 않는다. 어떤 어머니들은요, 아이가 놀자고 하면은요, 놀잇감 자체를 다 학습과 연결시켜서 숫자 놀이라든지 뭐 한글 놀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시키는데요. 그거는 아이의 자존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요, 세 번째 방법인데요. 칭찬보다 격려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도 좋은 것 같은데 칭찬과 격려의 차이는 뭘까? 자, 칭찬은요, 우리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칭찬은 우리가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칭찬을 정말 많이 하겠죠. 아니면 80점을 맞았어요. 칭찬을 정말 많이 하겠죠.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칭찬받지 못하면 나는 내가 한 게 별로 의미가 없나? 내가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꼭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결과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이가 열심히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요, 또 다른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고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볼 수도 있어. 또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어. 힘들지만 내가 참고 할 수 있어. 이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 해준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자,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나중에는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못할 것 같아. 그럼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이거 칭찬받을 건가? 내가 이거 잘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 칭찬보다 격려를 한다. 우와, 너가 정말 열심히 했지. 그래, 저번보다 이만큼 더 열심히 했네? 하고 엄마가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4번째인데요. 안전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안전하게 자기를 표현할 기회를 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수용을 해줍니다. 아이가요,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때는요, 엄마도 같이 그 감정을 맞장구 쳐주거나 수용해 주는데요, 아이들이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엄마들이 그걸 수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하면 나빠. 너 왜 그런 못난 말 해? 그런 말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사람은 감정이 다양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친구 싫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친구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건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나쁜 아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아이는요, 엄마가 원하는 말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요, 1차 반항기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우리 미운 3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미운 5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가 1차 반항기인데요, 이때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싫어, 안 해, 내가 할 거야, 엄마 바보,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이런 말들도 수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해도 부모가 수용해 줄 때요, 아이들은요, 이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다른 감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내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해 줬을 때 아이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반항기를 잘 거친 아이들이요, 사춘기가 되었을 때도 부정적인 감정을 부모에게 잘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요, 다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건강한 아이입니다. 네, 근데 긍정적인 감정만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은요, 마음속에 꾹꾹꾹 넣어둔다면요, 그건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5가지 중에서요, 4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 원칙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